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엊그제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에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나가도 우리 당에서 빠지는 건 3에서 4%포인트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나가면 플러스다. 네. 오. 3에서 4%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변해야 되는 건 이준석 대표다. 배신의 아이콘도 이준석 대표다. 안진용 기자님, 지금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아침에 멜경제 MBN 프로그램 나와서 김은미 엠카가 물어보니까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물어보니까 제명, 즉 당에서 제명을 시키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에 3에서 4%포인트 도움될 거다고 일단 전망을 했어요. 네.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현 정부 그리고선 국민의힘 지도부를 위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대변인이 이 전 대표가 당을 나가면 지지율이 3에서 4%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전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이 방금 보셨던 그 방송 화면을 올리는 동시에 실제로 이렇게 3에서 4% 지지율이 오른다면 즉각적으로 이준석을 제명해서 당 지지율을 올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여유가 없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도 자르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자르고 하태경 의원도 자르고 한 10명은 잘라야 내년 총선 당선권에 가까워진다면서 우회적으로 당을 비판했습니다. 김현준 평론가님. 저거 시쳇말로 하면 이거잖아. 마음껏 잘라라. 나 마음껏 잘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잘라봐. 이게 조롱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 좀 그런 뉘앙스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르면은 3, 4% 오른다며 그러면 나를 잘라서라도 빨리 지지율을 올려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편이 좀 무거운 좀 무게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이미 이준석 대표는 좀 시한을 좀 못 박았잖아요. 국정쇄신, 당쇄신해라 이러면서 한 100일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뭐 12월에 뭔가 변화가 있을 듯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좀 같은 계열로 분류되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뭔가 정치적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네. 또 그것이 특히 12월쯤에 뭔가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당 내에서도요.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소위 말해서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어떤 파괴력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수도권 선거라는 게 1000표, 1500표 싸움 아닙니까? 그럼 그 신당발 후보들이 누구 표를 가져갑니까? 우리 표를 더 많이 가져가죠. 이건 완전히 현실적 고민이네요. 표 잠식이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장윤민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유명 컨설턴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 3, 4% 오를 것이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해봐라. 이게 사실상 비난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배신의 아이콘, 배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크리스마스 이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결단을 하겠다. 그게 신당 창당이 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결단이 될지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3지대에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윤상현 의원이 지적한 대로 영남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워낙에 지지세가 공고하니까요. 지금 서울 수도권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강서구 선거를 보더라도 바로미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듯이 정부의 실정이 있다라고 하면 출렁이는 게 이른바 수도권 민심이거든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는 서울 수도권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아우성이라는 표현을 감추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쇄신파 이미지가 강한데 바로 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본인의 독자 세력화를 어떻게든
꾸린다라고 하면 그 표를 분명히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민주당 표를 가져갈까요? 국민의힘을 표를 가져갈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원래 적을 두고 있던 국민의힘의 표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런 위기감을 당의 원로 격인 윤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시키면 안 된다. 이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내년 총선 공천 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이기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현재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동력을 발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만약에 지면은 대통령이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가 탈당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기회를 준다고 좀 판단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용 의원은 사실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수행실장도 하면서 뭔가 지금 친윤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 의중 분위기가 좀 전달된 발언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친윤계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의원이 친윤계는 맞고 수행시장도 했기 때문에 가까운 것은 맞지만 저 발언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공천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받으려면 당이 주도권을 쥐고 공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당이 만약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주도권을 쥐고 공천을 한다.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공천 안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용 의원도 저 인터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말고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변해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대표가 스스로 변해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요.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럼 만약에 공천받기 위해서 지금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칭찬하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거 뭐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 전혀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잘한다고 계속 칭찬만 하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용원의 이 말은 이준석 대표한테 좀 바꾸세요. 비판 그만하세요. 이렇게 더 들리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가 지금처럼 해도 공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공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리고 대통령실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주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의 전망이 어떨지는 좀 확인하는 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이제 총선 시기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